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를 보면 대체로 무난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세게 올라간 건 아니고 FOMC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우면서 조금씩 반등하는 그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죠. 캐나다, 호주가 이제 금리를 올렸고, 그런데 경기 침체 우려는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이제 조금 반등하는 그런 시도가 나온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테슬라가 이제 멱살 잡아 올리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이제 미증시의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테슬라 이외에는 별로 올라간 게 없다 보니까 다우와 나스닥 시장 자체가 지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이제 반면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일부 대형주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선전을 했고요. 지금 일본 증시가 상당히 강하죠. 일본이 지금 9주 연속인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일본이 좀 두드러지게 강한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슈를 좀 살펴보면 금리가 다시 좀 주목을 받았죠. 금리 동결이 당연한 걸로 보고 있다가 호주, 캐나다가 연이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가 나와지고 있고, 다음에 한동안 AI를 비롯한 어떤 이슈들이 집중이 되면서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한 2주 정도는 반도체는 못 가고 있고 테슬라가 이제 세게 움직이면서 미국에서는 좀 주목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슈에서는 단연 이제 CPI 물가지표, 그리고 이 물가지표 보고서 FOMC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 거냐, 물가는 과연 진정이 됐느냐, 여기에 대한 주목도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가장 시장에서 핫했던 거는 S&P 500 지수가 저점 대비 20%, 보통 이러면 약세장 끝, 강세장 시작,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 올라갔기 때문에 과연 강세장이 시작된 거 맞냐, 일부 종목만 올라갔는데 합리적인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게 물가지표잖아요. 그리고 FOMC 회의가 이어지게 되니까 현재 보면 클리블랜드 나우캐스트에서 보면 전월 대비는 0.2% 정도, 전년 대비는 4.1%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거기서 이제 통계된 걸로는 전월 대비는 0.1, 전년 대비는 4.0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 초반, 다음에 0.1 또는 0.2%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비슷하게 나오게 된다라면 7월 인상론이 이제 약해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예상과 좀 비슷하게 나올 거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이따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근거는 국제유가가 내려간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임대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일부 임대료 데이터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까지 빠졌다, 이런 통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물가 상승률을 좀 주춤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이 현재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는 제가 이제 복습 차원에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통계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설명드리려고 올린 건데, 이제 코스피 61선하고 121선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연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61선이 121선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반대로 이제 반대가 되거나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승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확인이 됐다, 또는 상승 국면이 끝난 게 확인이 됐다. 이거 예상하는 지표가 아니라 확인하는 지표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시면 연초에 61선이 121선을 돌파했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게 맞죠.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요란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도 있긴 한데, 이렇게 큰 흐름이 나오면서 빠지고 나서 돌파가 되면 웬만하면 그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연초부터 좀 빌드업이 돼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SK하이닉스 달러 차트상 200주선. 네, 이게 200주선이 상당히 중요한 이평선이다. 이게 이제 4년 사이클이 이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난주에 아주 세게 움직이면서 200주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200주선 넘어가고도 이렇게 이후에 한번 큰 조정이 나온 적이 있었지만, 웬만하면 이제 이걸 돌파하고 나면 시장에서는 반도체는 이제 돌아섰다,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지가 돼주는지 이번 주에 좀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S&P 500 지수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S&P 500 지수 주봉으로 볼 때 200주선을 이제 터치하거나 깨고 나서 회복이 되면 웬만하면 1년 이내에 다시 깨러 내려가진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돌파하고 나면 1년 이내 거기 깨로 내려간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가을에 이제 4분기에 이제 깼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이번 4분기 올 10월 정도까지는 이 위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제가 예전에 통계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형태를 현재 보이고 있다. 요거 좀 보여드렸고요. 주요 종목으로는 지난주에 이제 뭐 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LG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제 굳이 갖다 붙이자면 중국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나 또 뭐 2차 전지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나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단연 에코프로, 2차 전지주가 코스닥이 1.8%밖에 못 올랐는데 에코프로가 10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2차 전지주가 멱살 잡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2차 전지하고 대칭이 되는 종목이 반대쪽에 있는 종목이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말 바꾸면 2차 전지가 주춤하면 제약주가 올라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겠죠. 요거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에코프로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테슬라가 셌으니까 올라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압도적으로 올라갔고 GM도 강했고, 근데 반도체가 지금 연속적으로 좀 쉬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죠. 그러니까 테슬라 강세, 반도체 약세, 이게 이제 지난주에 미국에서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제 자금 동향, 수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9주 연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사실 지난주는 매도로 바뀔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외국인들이 뒤집어 버렸죠. 그래서 9주 연속 매수가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들의 안정적인 매수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자금 동향은 이제 지난주 글로벌 펀드에 자금이 빠졌어요. 자금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신흥시장 쪽에 자금이 좀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지가 됐다라는 점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그 전주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목금은 여기 데이터에 빠지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중반까지 그러니까 뭐 금리 문제라든가 중국 문제, 경기 둔화 문제로 좀 빠졌다가 이런 우려가 좀 완화가 돼주면서 아마 다음 주에 집계되는 이 자금 동향에서는 다시 유입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미국에서는 업종별로 봤더니 이제 IT 쪽에 좀 자금이 이탈하는. 근데 이게 워낙 지난주에 튀게 유입이 돼서 조금 이제 엔비디아 뭐 대주주 매도 이런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IT가 좀 오버한 것 같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약간의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이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선택 소비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아마 아마존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에서도 업종별로 자금 유입과 유출이 좀 차별이 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아시아의 수급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이 유출이 되다가 유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입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인도, 대만의 유입, 외국인 매수 규모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안 좋아지나 보다라고 해서 중국 쪽에서 자금을 빼서 뭐 이론적으로 보면 한국, 인도, 대만을 샀다가 중국이 괜찮아졌네 하니까 우리나라에 투입하던 대만, 인도에 투입하던 자금을 줄여서 또 중국으로 가고 뭐 이런 형태가 조금 일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주 주요국 증시에서 아시아에서 매도한 국가는 별로 없었죠. 뭐 동남아 증시 매도한 규모가 미미했기 때문에 대체로 아시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매한 종목을 보니 외국인들은 LG에너지 솔루션, 코스모신소재,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약간 2차 전지 카테고리, IT 카테고리,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쪽을 담는 그런 형태를 좀 상단에서 보였고요. 근데 기관은 지난주에 이제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 이게 의미를 두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인터넷주 빼놓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난주에는 조금 만기 여파가 좀 있어서 들어왔던 게 아닌가. 근데 하단에 보면 조금 이제 금융주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 메리츠금융주, 하나금융주주 이런 게 이제 들어와 있는 게 좀 특징이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업종별로 뭐 특정한 업종을 담았다 이런 거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YG하고 JYP는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업종 내에서 좀 골라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 기관 투자들은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뭐 천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단에 있는데 또 그 안에서도 또 매도한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관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이제 업종보다는
거기서 이제 골라서 선별적으로 담아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기관이 최근에 한 2주 정도 물량 잡아놓고 끌어올리고 2주 물량 잡고 끌어올리고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단기 수급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CPI,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기준으로는 4.0%, 0.1%, 그러니까 전년 대비 4.0, 전월 대비 0.1. 그다음에 이제 핵심 물가는 근원 물가는 이제 전년 대비 5.3, 전월 대비 0.4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CPI가 4% 초반 나오고 전월 대비는 0.1 또는 0.2 요 정도만 나와주면 이거 곱하기 12 하면은 이제 CPI가 이론상 2% 전후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근원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MC 회의 이후에 7월에 과연 올릴 거냐. 일부에서는 차라리 7월에 올릴 거 6월에 올려버릴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 회의 때까지 4주 있다가 올릴지 말지 결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올려버리고 7월 넘어가고 상당 기간 길게 가서 이제 뭐 한 2달 이상 시간을 갖고 지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6월에 올려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봐서는 CPI가 드라마틱하게 높게 나오지 않는다라면 뭐 6월엔 안 올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7월에 대한 논란이 종료가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매수하면 10주 연속 매수가 되거든요. 근데 매수하는 규모,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찐으로 시장 끌어올리려고 할 때는 전기전자, 운수장비, 운수장비는 자동차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전자, 운수장비, 철강화학, 금융 중에서 적어도 4개 업종 이상 매수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패턴이 나와주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IT와 2차 전지 매수했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들어오고 있지만 선물을 또 너무 많이 사서 선물 매수 여력이 별로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물이 매도로 바뀌면서 이제 대형주 쪽이 좀 휘청거릴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수급 동향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20% 이상 올라간 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강세장으로 돌아선 이후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보여주는 건데, 이제 한 달이 지난 후에는 평균적으로 0.6%, 그다음에 3개월 후에는 5%, 6개월 12.7%, 그다음에 이제 1년 후에는 18.9% 각각 올랐다라는 건데, 근데 생각보다 1개월 후에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세장 진입하고 딱 20% 강세장 진입했어 이러고 나면 이제 조금 그 다음부터 이제 매물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좀 이제 시장이 고전하기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확률도 58%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다른 뭐 3개월, 6개월, 9개월이 뭐 83, 75, 91 이렇게 되는데 1개월 동안은 직후에는 조금 시장에서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강세장 맞는지 아리까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좀 단기로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그래서 이런 매물 가능성을 또 이런 형태가 된다라면 시장은 되게 차별화 장세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업종별, 종목별 업종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이제 막 지르자 이거보다는 차분하게 이제 인내심 갖고 업종별 종목별 수급을 가지고 이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그때그때마다 내용들 나올 때마다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제가 또 고릴라 리서치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뭐 하이닉스 50포인트 이상 올라간 해 지수와 코스닥 반도체의 평균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하여튼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역대 강세장 기록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포함해서 이런 것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